스탠더 코미디언 홍순상이고요. 대학원생 박세영입니다. 미술계 거장하면 떠오르는 인물 두 명이 있어요. 피카소와 다빈치. 과연 누가 더 개쩌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피카소 형님이 더 쩌는 사람인 것 같고 다빈치가 더 뛰어난 예술가라는 입장입니다.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요. 뛰어난 예술가 누가 더 개쩌는가, 돈이 많다면 누구 그림을 살 것인가, 누구랑 술을 마실 것인가, 이런 인물 정보를 모두 종합해서 누가 더 쩌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가 이제 준비한 각자의 예술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거죠. 네, 가벼운 얘기부터 하자면 이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다빈치 풀네임이 뭐죠?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레오나르도 디세르 피에르 다빈치예요. 네, 다빈치가 무슨 뜻이요? 빈치에서 왔다. 그치. 레오나르도가 이름이고 디세르 피에로는 피에르경의 아들. 피에르경의 아들인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 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이 없어요. 근본이 없다는 얘기와도 같잖아요. 실제로 작곡가 중에 레오나르도 빈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네. 그것처럼 네. 근본이 없는 집안 내력 자체가 아마 사생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을 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반면 피카소 플레임이 뭐죠?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델 로스 레메디오 시프리아노 데 라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피카소거든요. 피카소는 성이 16개예요. 근본이 있어요. 프란체스카 교황이랑 같은 성이죠. 그러니까 피카소의 이름을 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유럽의 역사를 관통할 수 있다는 건데, 다빈치는 고작 시골 마을, 그래서 빈치가 지금 다빈치 덕을 봤냐 이겁니다. 일단 근본 태생부터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디카프리오한테 개발렸어요. 레오나르도 해봤자 이름으로 남긴 인생 업적이 뭐예요? 닌자 거북이 주인공 되는 거 말고 없습니다. 한방 못 하시겠죠? 제가 반박을 하자면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이 그렇게 길다면 이거를 풀네임을 불러주는 자체가 네. 평소에는 하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풀네임을 부르게 될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법정에서나 주민센터를 가서 그런 네.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맞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걸릴 때마다 자기의 이름이 긴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덜 근본적이었다면. 그래서 실제로 피카소가 결혼은 2번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실혼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밝혀진 것만 2명의 이제 결혼 생활을 했고 네. 7명의 뭔가 어떤 사실혼, 사실혼 관계가 동거녀가 있었다. 그만큼 네. 재판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만약에 뭐 별거 아닌 걸에 대해서도 그냥 사실혼이었다,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한 10분이면 끝날 거 손해다. 30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피카소의 그런 배경적인 걸 봐야 되는 게, 다빈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화가지만 메디치 가문의 후원에 하는 월급쟁이였지만, 피카소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였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충분히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피카소는 이름이 길어서 저승사자도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10분이라 더 오래 살 수 있었다.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로 말하셨지만은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밝혀진 직업만으로도 이제 해부학이나 공학자로서도 아주 출중하게 업적을 남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을 생각하면은 의사보다 공학자가 더 돈을 잘 벌죠. 예술가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못 벌었어요. 근데 과연 다빈치가 진짜 해부학자가 맞는가에 대해서, 그럼 다빈치의 초창기 해부학 자료 같은 경우는 소, 돼지밖에 해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돼지의 장기를 그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그 해부학 그 전개도 그 네. 비트루비우스적 그 인간 그 해부학은 아니죠. 가장 유명한 이제 해부학 나체 누드화, 가장 유명한 누드화. 근데 해부학이 엄밀히 따지자면은 외설 해부를 작품. 해야 한다가 네. 아니라 이제 그 외형부터 탐구를 시작해야 맞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부학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진다면은 이제 사실은 의사였지 않나. 해부학자면 포까지 까봐야 해부학자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 요리사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너의 머리를 한번 잘라준다고 내 입안 살리지 않듯이. 그러니까 그 논리를 하면 피카소도 바람둥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같은 영상을 본 거잖아 우리가. 맞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빈치의 다양한 직업 뭐가 있죠? 예를 들면 공학자가 있고 해부학자가 있고 지질학자가 있고 발명가가 있고 뭐 다 있죠. 다 있죠. 그 말은 뭐냐? 어디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뜻과 같지 않나? 그리고 다빈치는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너무 인신공격 아니에요? 일단 들어보세요. 다빈치가 아까 말했듯이 해부학 사기였죠. 네, 말씀하세요. 네. 사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헬리콥터 전개도 그린 거 아시죠? 네, 압니다. 날았나요? 못 날았습니다. 다빈치는 사기꾼입니다. 다빈치가 전쟁 중에 전쟁기계인가를 공성기계 만들었죠. 설계를 했어요. 네네. 그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산비리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빈치의 걸작 뭐죠? 모나리자가 있죠. 네네. 모나리자 같은 경우 네. 왜 유명해졌죠?
도굴 사건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현재에서 다시 한번 네. 도굴보다는 도나 사건이죠. 네. 네, 도난 사건으로 유명해졌는데 네네.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적인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근데 다빈치가 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 다빈치가 나 훔쳐줘 해가지고 그럼 근데 훔칠게 하고 이제 뭐 그런 그 그러니까 연관이 데미하우스트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훔치게 하는 것도 의도된 것이다. 이왕 훔칠 거면 다빈치 걸 훔치지. 근데 이왕 훔칠 거면 다빈치 거 훔친다는 자체가 네. 좀 더 그랬으면은 다빈치의 명성에 누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이제 차라리 피카소 거 훔쳤어야죠. 이왕 훔칠 것 같다면. 피카소는 훔쳐도 티가 안 나요. 왜죠? 다작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명성에 티가 안 난다는 자체가 이제 네. 누군가의 명성이 그만큼 티가 안 날 정도로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죠. 피카소는 말년에 네. 피카소는 우리 공산주의자로서 내가 먼저 말하려 했는데 피카소는 우리 공산주의자로서 우리 형님은 공산주의가 말해봐. 굉장한 이념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기적이지 않다면 공산주의 굉장한 거예요. 이제 유토피아로서 할 수도 있었죠. 이상적이야. 근데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헬리콥터 전개도가 나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엔 실패했기 때문에 네. 지금이 자본주의가 됐죠. 맞죠. 만약에 성공했다면 공산주의가 됐을 거고 맞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네.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피카소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공산주의자로서 예술이 일부 기득권층에게 독점당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말년에는 이제 판화 작품이나 도자기 작품들을 양산했잖아요. 네. 누군가 훔쳐가는 것, 가난한 자가 예술 작품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진정 피카소가 바란 게 아닐까. 결론은 홍승상은 공산주의자다. 아니죠. 홍승상은 공산주의자인 피카소를 응원한다. 이게 잘못됐다면 형은 지금 계급제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 종교 아래 갖고 있던 지금 사실상 이만희 체제의 중세 가톨릭을 네. 옹호를 하냐? 왜냐면 지금도 그 가톨릭이 있기 때문에 네. 가톨릭이 살아 있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지금 공산주의가 있죠? 이거 돼? 아니 그 가톨릭이라던가 뭐 개신교 뭐 분파긴 하자 그 모든 거 했을 때 거의 지금 너무나도 우세한 어떤 이데올로기인데 응. 그거와 이제 계급제. 지금도 계급이 있습니다. 노예제를 보이지 이런.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엔 전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지금 현재 아티스트가 카니 웨스트가 있죠. 예. 정말 패션 업계나 아니면 음악 업계에서 Greatest of the All Time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개인적인 정치 견해가 반유대주의 그 발언을 계속해서 서슴없이 내뱉다가 지금 사과를 한 상태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이 다시 못 돌아오고 있어. 그 좋았던 것들을 모두 퇴색시킨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산당이었다는 그 자체로서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작품으로서도 그걸 표현했다면 지금의 카니 웨스트보다 훨씬 더 문매를 받지 않았을까. 카니 웨스트와 피카소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아티스트지만 네. 피카소는 이름을 늘리는 쪽으로 갔고 카니 웨스트는 이름을 줄이는 쪽으로 가서 전 그게 상당한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품 얘기를 해볼 건데 네네. 먼저 해보시죠 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빈치가 600년 전 사람이다 보니까 예. 현존하는 작품이 20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불리하죠. 불리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빈치가 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은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이거는 다빈치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기엔 다빈치의 네. 자화상으로 유명한 그 그림은 보존이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보존을 하면 할 수 있었는데 다빈치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작 20점 고작 1년에 하나씩. 다빈치 죽고 나서 네. 한 2000점의 미완성 습작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쵸. 네. 스케치도 있었고.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똑바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많이 그렸잖아요. 다빈치가 20점밖에 없어. 그리고 미완성 스케치만 많다. 이게 현존하는 예술가라면 그게 하나의 내러티브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다빈치는 뭐죠? 후원을 받고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그려주던 사람이에요. 계약직인데 그쵸. 일을 똑바로 안 했다. 건바이 건인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암굴의 성모 같은 경우는 소송과 재판까지 가서 20년 후에 결국 납품을 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림을 맡길 거예요? 눈썹도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한테? 이제 그 납품을 제때 일정 맞추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잘못한 거니까. 맞죠. 납품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 공산주의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면서 다빈치가 작품 활동했지만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라고 하지만은 자유롭게 시장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후원자가 피카소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아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이 이제 피카소의 작품을 많이 샀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거트루드 스타인이 유명한 이유가 피카소하고 앙리 마티스 두 명의 화가의 후원자였기 때문에. 아 그럼 오늘 주제를 앙리 마티스 vs 피카소로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는 자체가 뭐냐? 거트루드 스타인이 둘의 작품을 탔다 자체가 둘을 약간 경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거든요. 다빈치는 그 당시에 경쟁하는 화가가 없었죠. 없었나요? 경쟁하는 화가라 해봤자 미켈란젤로라던가 라파엘로가 있지만은 도나텔리. 경쟁하는 구도보다는 그냥 뭔가 좀 시너지가 나는 선후배 관계라던가 이제 마티스와 피카소가 경쟁했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고트라는 거를 이제 오늘 이제 꼽을 때는 조금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경쟁을 했죠.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피카소가 이겼긴 하죠. 네. 맞죠. 이상 제 발언 마치고요. 말렸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다빈치는 경쟁할 필요도 없었다.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 봤을 때,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냥 조축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리그 자체가 간신히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리그였어.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도야. 6명이 있는데 경쟁을 해? 다만 피카소 세대 진짜 거기는 엘리트 아니면 못 들어가는 완전 거기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거트루드 스타인이 그래 호날두 메시 한번 붙어봐라 이랬던 거죠. 거시적으로 보자면 다빈치는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르네상스란 뭔가요? 르네상스란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재탄생. 그쵸. 네상스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1000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다빈치는 과거로 돌아간 화가다. 피카소는 미래를 보는 화가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뭔가 이게 약간 행간을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이게 르네상스로 돌아간다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그런 의미겠지만은 과거에 중요했던 거를 집중하자고 된 거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 것에서 좋은 게 있으면은 지금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가 철저히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 1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약간 인본주의 사상이 저는 2026년이 지금에도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자. 예를 들면 이거죠. 다빈치 같은 경우는 과거의 된장찌개 레시피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맛있는 된장찌개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슐랭 한식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고 맛있는 된장찌개 만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단 새로운 음식을 창조하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거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식을. 근데 문제는 그게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맛있잖아요. 마라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마라탕 같은 거다. 한국에 전혀 없었지만 갑자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어. 그래서 피카소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피카소는 마라탕 것 같다. 지금 이 마라탕이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뭐 좋네요. 결혼 많이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새로운 게 정착하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이거는 인정하지만은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저 아방가르드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하고 그리고 이 모더니즘의 시초라고 했을 때 뭐 쿠르베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인 이제 피카소를 모더니즘의 좀 정수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카소의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몰라요. 이게 위대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뭔가 처음 먹었어. 만약에 제가 단 한 번도 커피를 한 번도 못 먹어봤다가 커피를 처음 먹으면 반응이 어떻죠? 쓰다. 쓰다 하는데 옆에서 이제 그 커피를 먼저 먹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이거는 좀 더 먹어볼수록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이게 왜 맛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스키를 예로 들자면은 그런 것들이 예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커피 하나로 가요. 오케이. 커피 하나로 가세요. 근데 커피도 먹다 보면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도 저 처음에 커피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지금 커피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됐지만 지금 박세영이 피카소의 메모장 게 보이시나요? 커피 카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커피 얘기를 1분 넘게 한 거면 사실상 머릿속에 피카소가 좋다라는 그러니까 이해하려면은 진정으로 뭔가 이 맛을 알려면은 피카소 작품이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려웠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다빈치나 피카소가 언급되는 부분들을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코드라든가 그런 식으로
재생산된 케이스가 많죠. 맞죠. 그랬을 때 다빈치의 저희가 생각하는 다빈치의 모습은 천재다. 근데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현대 미술을 설명하는 책의 표지로서 약간 이걸 보고 난해하긴 해. 본 적은 있지만 난해하지만 그래도 알고 싶다라는 뭔가 후킹하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이게 피카소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저작권이 안 끝난 거야, 이거? 아니 100년 100년 안 됐어. 73년에 죽었어. 그래서 다빈치는 사실 죽어서 그러니까 진짜 뭐지 다빈치 죽은 지 오래됐잖아. 그래서 그런 IP 관련 문제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병신 이래도 사실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 근데 피카소는 사실 그 가족들이 그치,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치. 우리 할아버지 모욕하지 마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못 쓰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몰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그 쓰면 쓰지. 이게 그 목적 자체가 교육 쪽이라면은 다빈치 코드가 교육은 아니잖아. 다빈치 코드가 교육은 아니지만은 다빈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에서 뭔가 후킹할 만한 요소 자체가 다빈치 코드가 뭔 내용이야? 다빈치 코드가 아무튼 똑똑한 내용이지. 그치. 다빈치가 뭔가 숨겨놓은 내용에 대해서 그걸 이제 그 찾아가는 추리 소설. 근데 레오나르도 코드라고 해야 되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면 그냥 빈치에서 온 코드잖아. 행운의 편지랑 똑같은 거잖아. 빈치에서 온 암호. 다빈치는 2차 창작이 되었지만 피카소는 그만큼의 유명세를 갖고 있다. 2차 창작이 안 되어도 만약 피카소가 2차 창작이 됐으면 너가 말하는 건 IP에 자유롭게 된다면은 그때 진짜 모르는 일이다. 아직은 뭔가 비교할 수는 없다. 이게 다빈치는 IP가 자유롭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쵸. 근데 왜 빈지노는 노래 가사에 안 썼냐는 거죠. 근데 좀 더 나아가자면은 왜 피카소가 새로운 걸 하게 되었냐라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이 저희가 피카소를 이해할 때 새로운 것을 했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또 피카소 개인의 천재성도 있겠지만은 후기에 피카소를 정리할 때 피카소가 유명해진 결국에는 미국 모더니즘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모더니즘을 만든 사람이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뉴욕 현대미술관 초대 관장인 알프레드 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CIA가 합작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피카소 개인의 모더니즘으로서 기여한 바 칭송하거나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가장 미국 측에서 미국 추상 표현주의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전은 다 엮은 거죠. 엮어서 개보화를 시킨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미국 추상 표현주의가 나오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것이 대단하다라는 뭔가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서 희생양이다. 근데 과연 모든 예술이 그런 프로파간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방금 이 얘기가 피카소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는 게 미국이 미국 예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피카소를 사용했다인 거잖아요. 그치. 미국은 자본주의의 상징이십니다. 네. 근데 코뮤니스트를 가져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거를 다 빼더라도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해주면은 관시로 다 자본주의자 데려오고 우리 이념에 맞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를 데려왔다는 거잖아. 형 말은 지금 공산주의자를 자신의 시초로 봤지만은 만약에 정말 피카소가 위대했다면은 피카소에서 끝났어야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들 칭송하려고 했던 것은 잭슨 폴록이라던가 마크 로스코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정황 때문에 피카소가 조금 부풀려진 점이 있지 않나. 그런데 반면에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설명 없이 또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비평이라던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카이빙이라는 개념도 1900년대에 들어서야 아카이빙이 중요해지고 이걸 모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다 보존이 됐겠지만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빈치의 작품이 20개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와서 남은 게 20개라는 게 아니잖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완성작이 20개, 15개에서 20점, 30점 내외인 건데 보존된 게 완성작 말고? 근데 그건 또 모르는 거지. 왜냐면 사료에 있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오늘은 그러니까 다빈치가 어디 납품하기로 했다. 근데 그런 사료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피카소보다 뭐 현저하게 적긴 하지. 근데 그거지. 템페라가 그리기 어려운 게 그 마르게 되면은 수정이 불가능한 기법을 자주 사용했는데 유화 같은 경우에는 덧칠이라던가 이 작업 시간이 현저하게 빨랐을 수 있다. 그림 사이즈의 경우도 천정화라던가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우는 대작을 많이 그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수로 파악하기에는 그림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작업의 속도 이런 것들이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뭔가 상황 때문에 피카소가 빨랐을 것이다. 근데 피카소는 상황 때문에 지금 부풀려진 거고 다빈치는 상황 때문에 조금 줄어든 거다. 아니지, 그냥 부풀려진 거다.
피카소가 부풀려진 거다. 피카소. 다빈치가.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한 그림의 노동 시간으로 쳤을 때는 그걸 생각해도 뭔가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 또 높다. 또 높은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던가 그런 벽화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능하죠. 안 팔고 있죠. 팔면 팔죠. 아 그런가? 하면 하나? 팔면 하지. 하면 하지. 급해지면 천장 떼겠지. 뭐. 피카소가 그랬잖아. 라파엘로처럼 그리는 데 4년이 걸렸다고. 과연 못했을까 그렇게? 피카소가 어렸을 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는 거 알고 있지. 알죠. 유년기에 이미 완성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붓을 놓게 했다. 나는 나무 위키에 여담이 있는 거 알잖아. 과연 다빈치처럼 못했을까? 500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 맞죠. 근데 500년 이후에 똑같은 거 한다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걸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면 했다. 의지가 없었던 것이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니다. 네. 하지만 네. 미래적인 것, 네. 르네상스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피카소는 새로운 시도, 트라이를 계속한 게 아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다. 이런 네. 말이 있어요. 다빈치한테 뛰어넘을 시간은 그게 그 이전이니까 중세 시대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다빈치한테 새로운 것은 중세 시대에 아예 없던 그런 기법들 아니면 원근법 이런 것들을 그전까지 아예 없었잖아요. 네. 당연히 조토라던가 그런 과도기의 사람들이 어떤 시점이나 그 트라이를 했겠죠. 먼저 조감도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눈의 시선의 시점으로서 맞추기 시작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뭐 알베르티의 회화론 같은 어떤 학자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근데 네. 다빈치가 원근법을 딱 발명한 건 아니잖아. 알베르티란 사람이 발명했지. 근데 다빈치가 한 것처럼 돼 있네 지금은.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무도 어. 모두가 이제 그냥 어버버 그리고 있는데 다빈치가 갑자기 좋아 내가 3점 투지를 사용해 보겠어. 이게 그렇죠. 아니고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지. 신화적인 요소가 그치. 좀 있는 거죠. 트리거가 된 거지. 네. 그치. 신화적인 요소는 확실히 있습니다. 합의 봐가지고 그래 다빈치가 한 걸로 하자라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면은 그냥 다빈치 몰아주기 중세 영웅 한 명 만들기가 있지 않을까? 근데 난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솔직히 말해서 다빈치가 원근법에 뭐 초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누가 이걸 했다 누가 이걸 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똑똑한 놈 하나가 나와가지고 천재 하나가 훨씬 더 그림이 예쁘잖아. 그리고 야 너 직업 여러 개야? 그래 1400년대가 정한 천재는 너다. 약간 이렇게. 그치. 근데 그런 것도 있지. 뭔가 그 우리가 중학교 때나 뭔가 미술 역사에서 배울 때 와서 이제 뭐 알려달라고 해. 그럼 처음부터 내가 사실 다빈치는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내쫓을 수 없잖아. 굳이 이제 뭔가 이제 드디어 마음을 열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쉽게 말하는 거야. 이해를 위해서. 다빈치는 쉽게 말하고 피카소는 왜 어렵게 그냐 이거죠. 피카소는 애초부터 그림이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나요? 어렵죠. 아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 역사 동안 축적된 학습된 결과예요. 이거는 학습 결과도 있지만은 네. 피카소의 그림 봤을 때 직관적이지 않다. 그쵸. 그 이전 시기까지가 직관적으로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 그치. 그런 원근법이나 스푸마토 같은 눈속임을 이용해서 그치. 사기꾼이죠 사실. 서양 회화를 500년 동안 진전이 없게 만든 사람이잖아. 창문으로서의 회화. 그러니까 사실상 500년 동안 창문만 바라고 있으면 그건 감옥과 같다. 근데 이제 눈속임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상주의 훨씬 심했습니다. 괴테의 색초론부터 해가지고 그런 오만 론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네. 피카소가 네. 그 눈속임에서 벗어나서 나속임으로 넘어가잖아. 나속임 이러네. 솔직히 말해서 전 그 그림 피카소의 그림 피카소 본인도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기꾼인가? 사기꾼이 아니잖아. 모두가 속았으면. 다빈치는 3차원을 2차원에 가뒀어. 근데 피카소는 2차원을 3차원으로 내보내려는 시도를 한 거지. 피카소가 얼마나 사실주의적인 면모로 보이는데 저 매음굴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어떻게 다큐멘터리 어떻게 오늘 감독님이네. 아니 어떻게 한 화가의 대표작이 사창가에서 그린 그림이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다는 건 그림 실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그렸기 때문에 논란이 돼서 야 뭐 사창가를 그렸다고? 야 일단 보기나 보자. 그런 느낌으로 유명해진 것도 있지 않나. 아비뇽의 처녀가 먼저 유명해졌어. 입체주의가 먼저 유명해졌어. 입체주의가 먼저죠 당연히. 도르지 부라크나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비뇽의 여인들 정확하게 아비뇽의 여인들인데 아비뇽의 여인들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건 사실이죠. 피카소가 과연 그 외설적인 그림 때문에 논란이 됐다면 다빈치도 똑같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네. 이거는 솔직히 저는 SM 플레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 아니 이거 너무 아니 지금 저작권이 없다고 지금 말하면 막 하는 거. 너무 수치스럽잖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너 거기서 옷 벗고 서 있어. 차렷해. 다 이제 다리 벌려. 이게 너무 차라리 네. 그럴 거면 직업 여성을 직접 그리는 게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직업 여성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시민이었거든요. 내가 생각에는 그 꾸르베도 몇 개 있을 거야. 있지 많아. 그렇다는 거죠. 피카소가 그래서 매운 꿀을 그린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매운 꿀을 그린 건 큰 파장이 아니라고 생각해 난. 그 당시에는 또 여성 인권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다만 15세기에 SM 플레이를 한 거는 나는 파장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다빈치 이놈이 비건입니다. 이놈이 잠시 이놈이라뇨. 이 경고입니다. 레오나르드 이 사람이 네. 비건입니다. 난 고기를 먹었으면 천지창조가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러니까 그런 노동 밖에 정상적이지 못한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에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작은 프로젝트는 하루에 하나, 하루에 두 개 이렇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맞죠? 근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이면 끝나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 잡는단 말이야. 왜? 얼마나 진전이 된지 모르니까. 이 마케팅의 귀재 다빈치도 큰 거 그린다고 해놓고 건 바이 건으로 잡아가지고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뒤로 빠지는 돈이 많아요. 볼륨이 클수록 뭔가 네. 그래서 다빈치가 큰 그림을 일부러 그린 게 아닐까? 아니 이거는 지금 조금 억진데. 왜냐면 밝혀진 게 없어서. 다빈치가 비건인 건 맞습니다. 네. 뭐 락토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런 논리적 사고를 해봤을 때 다빈치가 비건이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소홀히 했다. 근데 이 소홀히 한 걸 어떻게 안 걸리고 했냐?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시기를 계속 늘려가면서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 창작의 원천이 되었을 수도 있다.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의 나의 이 마음가짐이라는 이런 생명 존중을 하고 생명 존중하고. 근데 왜 돼지는 해부했죠? 먹지 않았잖아요. 그게 더 나쁘죠.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사고를 당했다고. 저 사고 난 돼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뭐 이제 뭐 폐사가 됐다거나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그러니까 밝혀진 정보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빈치는 독신으로 죽었어요. 네네. 피카소는 네. 자식 4명 네. 낳았죠. 네. 그리고 원래 일부 다처가 네. 종족 번식에서는 유리한 게 맞잖아요. 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일부 이처럼 하는 거지만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는 그래도 이건 안 돼. 아무튼 다빈치는 독신으로 살면서 자식이 없습니다. 피카소는 4명의 자식을 남겼어요. 네. 인류사적으로 누가 더 큰 기여를 했는가? 인간의 종족 번식이라는 당연히 피카소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아이가?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빈치에 숨겨진 아이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4명을 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내보내도 되는 거야? 왜? 너무 그냥 존나 그냥 그냥 토론이잖아. 그냥 망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꾸역꾸역 하는 거 내가 그런 식으로 했어 계속? 그러니까 나 진짜 궁금해. 그리고 저희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유튜브의 첫 기획 의도가 그거였잖아. 이런 동시대 예술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권위적이고 그런 말들로만 어려운 말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풍자하고 마음껏 비판하자 라는 일념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 동시대 미술의 시작이 어디냐? 저는 이제 피카소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 미술이 이 꼴이 난 건 네. 맞죠? 그럼 그 말은 즉슨 피카소가 없었다면 우리가 토론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반박시 이 유튜브 채널은 폐쇄되는 거야? 아니 형만 나가면 되지. 아무튼 저희 이렇게 고품격 토론 한번 마쳤고요. 굉장히 난 고품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들 출마하면은 뭐 장모님 재산 공개하고 그러잖아. 그런 사담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무튼 다빈치든 피카소든 모두 훌륭하죠. 전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 명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피카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누가 더 개쩌는 화가인지 남겨주시면 혹시 오늘 저희가 말하지 않은 그런 주제가 있다면 많은 여담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